지난달 9월 26일 이날은 역사적인 날, 운명의 날이라고 언론마다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었고 우리 모두도 큰 관심으로 지켜봤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또 기각이 되느냐 정말 큰 문제였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비리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론 비중은 크지요. 당 대표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또 하나의 운명의 날이자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사건, 대장동에 연루된 사건으로 재판에 첫 출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잠시 후가 되겠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 대한민국은 입법과 행정, 사법 세 개의 커다란 축으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장, 대법원장을 결정짓는 날이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오후 2시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민주당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서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 개인들에게 각자 알아서 양심에 따르는 투표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곧바로 이제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의 키, 운명의 그 주사위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의 분위기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기보다는 분위기가 좀 부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눈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168석의 거대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들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서 임명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부결이 되느냐 잠시 후에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은 글쎄요. 제 생각으로서는 어떨까? 제 자신도 약간은 초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도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 쉽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개개인에게 맡겨 놓은다면은 또 양심에 따르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외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말에 민주당의 지도층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투표에 있어서도 부결의 기류가 압도적이었었지만은 투표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220표의 찬성표가 나와서 대법관으로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때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와 다른 상황이 열릴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이 확실시 된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눈여겨볼 것이 의원총회를 지난 4일 날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하고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적격하다라고 이견을 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약에 홍익표 대표는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은 이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라 오롯이
부적격자인 인사를 추천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잠시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는 이러한 그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정기재산 신고에서 저와 가족이 보유한 처가 재산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해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자신의 임명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는 국가관과 역사인식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모든 말을 깊게 새기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의원총회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7분이 인사검증위에 들어가서 검증을 했었죠. 이분들이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전했네요.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압도적 부결표를 던져달라.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오늘 임명 동의안이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 이런 말과 함께 또다시 그 7사람들은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홍익표 원내대표와 거의 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로 인한 책임은 인사 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완벽한 흠결이 없는 사람,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 인물을 사법부든 입법부든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찾다가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선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각자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확실한 국가관, 정의관, 안보관을 갖고서 이 나라의 한 삼축의 하나인 사법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특위에 소속된 분들이 7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간곡하고도 단호하게 부결 요청을 드린다라는 친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각자가 당론이 아니라면은 개개인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를 하리라고 믿지만은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7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배지를 달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헌법기관이니 소신껏 투표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나보다 과연 흠결이 더 있을까? 나보다 흠결이 더 낮을까? 흠결이 낮을까? 덜할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인가? 나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인가? 그런 판단 속에 이런 점만을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같이 여러분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